아이한테 쌍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거 잘못됐죠. 이런 잘못 재판 가시면요. 정말 소송이면 5천만 원 끝까지 청구할 거예요. 근데 어른이라고 해서 애한테 받는 상처 안 받는 게 없습니다. 어른은 되고 아이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제가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폭행죄를 같이 걸으세요. 왜? 물 뿌리는 건 폭행이거든요, 이게. 얼굴에. 아이의 전적을 보면 저는 항상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럴 만 했기 때문에 했다. 왜? 네. 하물며 제 엄마까지 당해왔습니다. 아이를 폭행한 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법 체계야 모든 윤리 규범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라 신흥부에서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폭행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 자주 많이 합니다. 거짓말 나중 문제고. 많이 네. 하는데 저는 단 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명예동에서 예,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이 만약이라도 법대로 한다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제 시간을 꽤나 많이 쓸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일단 외도가 있으십니다. 결혼 2주 만에 외도를 하셨고요. 사실 이것만 있어도 유책이 너무 큰데 아내에게도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도 폭행을 했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셋째 자녀에 대해서 뭐 아이가 버릇없게 굴어서 내가 혼내준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요. 반발심이 커져서 결국에는 집을 나갔고 엄마랑도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편분의 책임이 너무나 크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끝이 없습니다. 명의 도용과 유흥입니다. 네. 아내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지금 경제 활동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소액 결제로 뭐 100만 원 이상 쓰시고요. 또 상품권 현금화 한다고 또 여러 가지 채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간에 나왔던 모든 유책 사유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뭐지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저를 눕혀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그럼 닫히면 자기가 열쇠 갖고 가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아니 근데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안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호텔방이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 그건 알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진짜 비성장인 놈이었으면 아니, 그래, 술 맞아요. 먹고 막 좀 험한 놈도 많으니까 오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좋고 포하고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저는. 다 올리셨잖아요.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고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빙의를 네. 남편의 빙의를 했기 때문에 남편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도 이 심리생리 검사 하셨죠? 네. 그렇죠? 그 외도를 폈다라고 하는 그 여성분과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짧은 기간이고 아내가 혹시 의심하는 그런 육체적 관계는 가지 않았다. 요거 심리생리 검사에서 밝혀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혀 무슨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가 심리생리 검사에서 떳떳하게 밝혀졌습니다. 아내의 의심대로 유흥도 이혼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됩니다. 네. 잦은 유흥. 네네. 저는 유흥은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는데요. 예. 왜냐면 돈 주고 내가 시간 타임을 노는 건데 연애라는 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이게 연애고 바람인데 얘는 그냥 단순히 내가 돈 주고 노는 한마디로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 그 시간을 안에 술 먹고 가서 대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유흥에서? 유흥은 저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대화하는 거. 왜냐면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받은 걸 여기 가서 막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유흥 이 부분도 거의 이혼 사유예요. 네. 응. 이거는 육체적인 관계까지 간 거예요? 아니, 몸은 확실 않았습니다, 지금. 그냥 손 잡고 좋고. 포하고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럼 육체적 관계 없었는데 왜 바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바람을 폈다고? 그 이상은 안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다 바람이라고 하니까 아 그냥 인정하는 거다?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와이프 얘기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SNS에 올린 것은 아내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홧김에 올린 것이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중을 따지자면 좀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근데 그런 것과 모텔 나왔으니까 모텔 사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내분 모텔 와인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자고 있다고 해서 친구 방에 모텔방에 와인을 들고 찾아간다? 이거는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찾아갔다라고 그랬는데 찾아간 건 아니죠. 네, 친구랑 같이 갔고 원래는 이제 저희 방 5층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키를 두고 오는 바람에 문을 아무리 두들리고 1층 카운터에 내려가서 모텔 주인분에게 하려고 했지만 전화번호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키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 모텔 사장이 그 친구의 선배입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10,000원도 깎아줬습니다 사장님께서. 모텔비도 10,000원도 깎아줬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남편분이 그 SNS에 올린 그 여자하고 모텔은 갔지만 네.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좀 경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오히려 아내분이 가가지고 술 마실 공간이 없어서 갔고 문도 열려있고 또 거기서 술을 계속 마시다가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연락이 네, 와가지고 맞습니다. 바로 술도 따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막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막 크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본인 잘못은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내도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드키 부분 잘 믿지 못하세요. 아는 분이고 하니까 구하려고 하면 구해서 들어왔다 이거죠.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둘이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차이가 왜냐하면 여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거길 간 거고 그거랑은 똑같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 두 개를 쌤쌤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거 좋아하시고 상식적인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텔 사건 각각 하나씩 털어낸다고 해도 그 이후에 유흥을 즐겨도 너무 즐기셨습니다. 유흥을 즐겨도 너무 자, 즐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폭행 같은 부분 속으로도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아이한테 못할 상처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노력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네. 반성하시고 그때 진짜 너무 후회되고 그렇죠? 근데 그 배경과 이유를 좀 보긴 해야 돼요. 뭐 아이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아빠죠, 그렇죠?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근데 뭐 문자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조금 아내분의 역할이 좀 아쉬운 거예요, 남편분은. 아내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제 그 아쉬움이 좀 있고 그게 아쉬움을 뛰어넘어서 약간 원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남편의 결혼 생활에 정신적 고통이 컸다, 굉장히. 3천 청구합니다. 오히려 나쁜 아빠, 나쁜 삼촌이 됐다. 나쁜 아빠, 나쁜 삼촌이 됐다. 제가 아는 아내라면 저를 머리채 잡아서라도 했을 여잔데 네. 그날따라 그냥 살짝 말려서 그냥 빠져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저는요.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말리면 안 할 거였는데 네. 안 말려서 한 거다라는 거면 네. 그럼 아이한테 보복심에 폭행을 한 보복이 건가요? 아니라 저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배신감을 왜 아이한테 해소하죠? 아이가 얼굴에 물 뿌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배신감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제가 하셨잖아요. 뿌렸는데 네. 저는 거기서 말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찍고 나서 경찰 오자마자 바로 증거 있다고 하면서 제출했던 부분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아내분은 어떠세요? 애를 이렇게 말려서 데리고 가거나 그 판단이 그 순간에 있긴 있잖아요, 보면. 맨 처음에는 말렸었는데 그 말리고 있는 상황에 다들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었어요. 저 이야기 그래서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아내분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아내분이 112에 신고를 하셨고 제가 분명히 경찰한테 다 들었고
아니 뭐 근데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막말을 이 사람이 하니까 아이가 이제 화나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여기서 그런데 이 이제- 있는 부분이 셋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엄마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저는 수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엄마한테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울리지 마세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왜? 본인 스스로가 이 사람한테 눈물 흘리고 엄마 폭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해요, 제가? 알았어요. 요거는 네. 일단은 그래서 이 위자료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5천 청구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정신적 고통이 있다. 따라서 한 3천만 원을 상계해서 2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아, 맞지 저희에게 않겠나? 2천만 원을 네네,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보면 것으로요. 뭐 저희가 잘못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폭행이 있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명의 도용권은 명의 도용은 또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내와 네.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한 절차가 있었다라는 게 남편분의 생각이세요. 통신사-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통신사 측하고 통화를 했고 제가 거기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통신사 측에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죠. 사실관계는 어떤 거였냐면 네. 처음에는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 거 명의로 쓰다가 이 사람 거 갈아타면서 같이 통신사를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신분증을 놓고 와서 여보 내일 오자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이 사람한테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일단은 와이프분 아내분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법적 가입의사를 원칙상. 확인해야 왜냐면 되니까, 이게 법상. 하도 이게 많아서 맞아요. 신분증 가지고 개통이 안 네. 돼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끊고 아니에요. 그럼 개통을 할 수가 그 없어요. 통화한 내용은 맞아요. 그 이제 대리점 분과 통화를 했고 요금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기계를 선택했냐 그렇게 하고 저는 끊었습니다. 그분이 뭐 개통 절차를 한다거나 제가 개통해 주세요라는 근데 말 그러면- 한마디도 안 했고요. 아니,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더라도 확인이 됐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화를 한 사실이 맞네요. 설사 동의해서 개통했다고 한들 저희가 그걸 소액 결제해라라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전화하고 문자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걸 소액 결제하고 뭐 상품권 같은 거 저는 현금 서비스 여기 이런 거 일이 하지 있습니다. 않죠. 네. 아이들 배달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사람이 애들 밥 안 먹을 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소액 결제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 인지를 안 했으면 저한테 음식을 배달 못 시키게 했겠어요. 이 사람 명의니까. 근데 어느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혜 씨는 억울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하는 게 건 맞거든. 같이 있을 때도 나 이거 배달해서 시킨다 했을 때 동의를 했으니까 같이 먹고 100% 아니요, 저는 먹지 않아요. 아니 본인 그러니까 안 먹네. 애들. 아니, 먹었어요. 아 본인도 뭐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먹었대. 그게 제가 인천에 있는 내 모 국밥집으로 해가지고 6만 8천 원을 긁었습니다,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호수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가 합니다. 거기 끼잖아요. 애들이 끼고 그런 건이 몇 개 있다고 예, 그걸 드셨습니다. 가지고 이제 내미는 거야. 에? 야 이거 나 혼자 먹었냐? 니네도 같이 먹었지. 이걸로 자꾸 간다 이거지. 에? 그러니까 국밥 그러니까 드신 참 기억은 답답한 나죠? 거예요. 그거는 본인 그 어머님 카드로 아닙니다. 긁은 그때, 거지. 그때 당신 폰 쓸 때였습니다, 당시에. 정확하네. 그 핸드폰으로 결제한 거예요. 네. 그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그걸로 네, 그냥 얻어먹. 그걸로 네, 그냥 얻어먹. 그걸로 알았어 그러고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소액 결제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다 드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위자료 3천만 원으로 하시죠. 우리 뭘 삼촌이에요. 지금 거의 다 털어냈는데,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왜냐면 5천이 사실 세거든요. 위자료 5천 자체가 절대 액수가 세잖아요, 보면. 근데 네. 나는 여기서 제일 웃긴 게 거의 대부분의 잘못은 본인인데 왜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고 본인은. 아니 계속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큰 유책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넘어가죠. 이 정도 세요. 여러 차례 좀. 업소 가면서 부정행위 한 거 상품권 현금화하고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안 되죠. 돈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핸드폰 쓰는 거 말이 안 되죠. 아이 관련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려고 했다. 아이한테 쌍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거 잘못됐죠. 지금 사실 이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이런 잘못 재판 가시면요. 3천만 원 기본입니다. 정말 소송이면 5천만 원 끝까지 청구할 거예요. 근데 어른이라고 해서 애한테 받는 상처 안 받는 게 없습니다. 어른은 되고 아이는 안 된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폭행해야 됩니까? 상처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폭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폭행죄를 같이 걸으세요. 왜? 물 뿌린 건 폭행이거든요 이게 얼굴에. 잠시만 신봉수 씨, 요건 지금 위자료 관련된 거는 잘못이 있냐 없냐를 먼저 한 다음에 네네네. 그 잘못을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위자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신봉수 씨 잘못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딱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외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그분. 어느 정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처럼 그 외도했지만 부분에 있어서- 성관계 안 했다 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다 이런 거와 부부 사이에서 모르는 여자랑 모텔 가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같이 만약 산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이 폭행 부분, 네. 아이가 물을 뿌렸던 뭐든 아이를 폭행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 아이를? 네. 아이랑 쌍방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또 버릇없게 하면 또 때리고 아, 그렇게는 안 하지 이제는요. 그러면 잘못하니까 잘못된 부분인데 솔직히 그동안의 아이의 전적을 보면 저는 항상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럴 만 했기 때문에 했다. 왜 네. 하물며 제 엄마까지 당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해야 네, 돼서 청구하는 것 바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내 비리를 약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를 폭행한 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법 체계야 모든 윤리 규범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라 신흥부에서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폭행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폭행한 건 잘못된 건데 그럼 토달지 마시고 네, 네. 아이를 또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 안 했다 앞으로도 또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그래, 아니죠. 길에 팽개치고 이런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네,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벌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명의도용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사람이 거짓말 자주 많이 합니다. 거짓말 나중 문제고. 많이 네. 하는데 저는 단 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명의도용에서 예,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이 법조 만약에 법조를 한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홍사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걔네가 자신 있답니다. 지들이. 아니 저기 알았으니까 봉수 씨, 맞아요. 봉수 씨, 그건 안 돼요. 저기 네네네. 여기 전직 판사님이시고 여기 법조인 세 분 계신데 자꾸 법 얘기 좀 그만하고 네 알겠습니다. 회사 이름 좀 그만 얘기하라.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